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또 어렵게 금요일까지 한 주를 왔습니다.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좋아졌는데요.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는데도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해서 좀 주춤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그리고 긴 영향을 미칠 시장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인플레이션을 넘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를 찾는 건데요. 오늘 한 증권사 리포트가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극소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죠. 사실 안랩 같은 주식 딱 사가지고 고점에 팔면 좋지만 오늘처럼 전쟁 관련주 급등하는 거 어제 사서 오늘 팔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를 넘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이 어딜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딥사이트 시간에 이 얘기를 이따가 할 거예요. 연세대학교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공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며 어떤 기업을 봐야 될 것인가 집중 분석합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생각보다는 오늘 좀 못 가는데 우리가 사실 좀 먼저 간 측면도 있고 이 정도 지수에 대한 부담감들도 투자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자리이죠. 네, 코스피는 2720 조금 밀렸고요. 6포인트,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세로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시장 이야기, 전략 종목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항상 미국 장이 올랐다, 우리 장도 오른다 이런 공식이 늘 성립하지는 않는 시장이죠. 다양한 이슈들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분위기 각각의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장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는 탄력이나 힘은 없지만 그래도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종목에 대해 좀 더 집중하는 시간 저희 코너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영화 과장님과 오늘도 잠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저희 오늘 AS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어제 말씀 주셨던 디어유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YG엔터까지 함께 저희가 같이 AS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엔터 쪽에 요즘에 부쩍 많은 얘기 해주셨어가지고. 네.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디어유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는 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일단 추가적인 부분은 최근 모기업의 이제 SM엔터의 M&A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 상승에 이런 모든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디어유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펜 플랫폼이다 보니까 고급 IT 인력 확보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데 이제 현재 SM의 인수 후보로 오르내리는 기업들이 카카오나 CJ E&M 정도로 언급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디어유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로 인수되는 부분이 좀 더 사업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뉴스플로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이제 상반기 중에 중국 마켓으로의 오픈, 그다음에 이제 5월에 마이홈 베타 서비스 오픈, 그다음에 7월에 이제 펜 기프트 서비스의 추가와 같은 모멘텀들이 일단 올해 내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전일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구독자의 이제 증가 추이에 대한 모멘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입점 아티스트도 꾸준히 지금 추가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올해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났잖아요. 황대현 선수라든지 이런 이제 운동 선수들도 여기 이제 입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아티스트들의 이제 팬덤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입자 상승도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는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 한해 지속되는 모멘텀들 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YG엔터의 경우는 지금 일단 목표가는 지금
돌파를 해서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주요 포인트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반가운 컴백 모멘텀이었어요. 우선은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또 추가적인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4월 5일에 빅뱅 컴백이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아마 상반기 중으로 블랙핑크의 컴백도 지금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빅뱅의 경우에는 최근에 컴백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블랙핑크의 컴백이 미확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7만 원에서 이제 약간 하단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블랙핑크 컴백만 확정이 된다면 7만 원 문원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블랙핑크의 컴백 발표까지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는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아직 보유 중이시라면 일단 7만 원대까지 좀 더 끌고 가볼 수도 있겠다라고 전략을 주셨어요. 블랙핑크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점 재차 확인을 해주셨고 디어유 같은 경우는 몰랐어요. 그 운동 선수들까지 디어유 버블 쪽에 라인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게 좀 놀랍네요. 앞으로 그럼 그 영역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자, 디어유와 YG엔터 저희 AS를 조금 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잔금 해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종목일 것 같아요. 삼성 SDI입니다. 빠져도 너무 빠졌다.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작년엔 한 80만 원 초중반 이러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반토막된 상황인데 포인트 잡아보시면 과도한 주가 조정, 이유 있는 기관 매집. 기관이 사고 있는 거 요즘에 사실 외국인이 그렇게 크게 힘내주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 수급주를 좀 주목하자 이런 포인트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 수급 괜찮나요? 네. 사실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단기로 좀 괜찮았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 SDS의 블록들이 돌면서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소진이 되다 보니 최근 이제 아마 단기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기관 수급은 좀 주춤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고 있는 종목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더 주목해서. 네, 그래서 일단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대형 셀 업체 중에서 이 회사는 좀 유난히 수익성 위주의 수주를 하고 있고 네. 또 경쟁상 대비해서 보수적인 증설을 하는 부분이라서 좀 저평가를 주고 받아왔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또 매크로 변수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큰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 고객의 생산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주가 조정의 주 요인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의 우려보다는 1분기 실적에서 선방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우선 이제 사업별로 상쇄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최근 주가 조정은 다소 과도하다라는 판단인데요. 지표로 또 확인을 제가 해드리자면 향후 이제 12개월 이후에 EPS 추정치만 모아도 알 수 있는데 EPS 추정치가 이제 빨간 선인데요. 여전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견조한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동사의 주가는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빠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주가 조정의 이제 요인을 살펴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수급 청소기 역할을 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매수해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 SDI의 비중을 이제 축소해야 하는 매도의 주 원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와 불리한 수급으로 죄 없이 빠졌다면 저가의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삼성 SDI의 주요 고객사는 폭스바겐, BMW, 스텔란티스 등이 있고요. 이제 스텔란티스의 JV 비중이 확대가 계속되고 있고 향후 전기차 고객들의 이제 추가적인 물량 증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중대형 전지 쪽에서는 이제 NCM 배터리가 주력 제품이었다가 젠5 같은 이제 하이니켈 제품에는 NCA 제품을 이제 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네. 수급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3개월간 동사의 이제 수급 추이를 직접 그려온 표입니다. 지난 1월 27일 보이실 텐데 1월 27일 기점으로 해서 기관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고점에서부터 네. 계속 파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1월 27일이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이제 사야 하는 기관이 같은 셀 업체인 SDI를 매도를 해서 네. 아마 적정 비중만큼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해야 했기 때문에 이 매도를 했을 텐데 이 작업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최근 3월 14일부터 추세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10거래일 동안 기관은 동사의 주식을 1,400억가량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2차 전지 셀 업체 중에 동사의 주가가 현재 과도하게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한 기관의 매집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확연히 와닿네요. 그때 당시에 LG 엔솔 관련해서 수급 변동 2차 전지 전반을 좀 억누르는 이슈였는데 이게 조금 마무리가 됐고 변화의 포인트가 잡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동안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속에 성장주 단이어서 같이 눌리고 또 지난해 많이 올랐다라는 거에서도 눌리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사실 이쪽이 눌렸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을 해봤을 때도 펀더멘털이 지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2차 전지 셀 업체들에게 가장 최근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일 네. 텐데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여기 겹치면서 니켈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원계 배터리에서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이제 소재들이 6대 소재의 비중이 한 9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근데 가격 연동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전이 가능하고요. 실제 셀업체의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유럽의 자동차 고객의 생산 차질이 지금 하이브리드형 차량에서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전기차 생산 비중을 좀 더 늘려가면서 해당 물량을 좀 보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원형 전지 쪽에서 올해 전기차용 비중도 한 2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드리면, 네. 퍼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현재 이제 밸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매출액의 확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익 성장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그 상황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거의 2019년도 수준까지 지금 밸류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 네. 제가 동그라미를 2개를 쳐놨는데, 그래서 밸류적으로 본다면 지금 역사적으로 저평가 수준에 머무르는 주가가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선 이제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 결국엔 이제 실적일 텐데 상반기 전망을 체크를 해드리자면, 상반기는 이제 한마디로 기존 고객의 물량 증가가 저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1분기 매출액이 한 3조 8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3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컨센서스 상회를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방 고객의 생산 차질과 원자재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BMW랑 젠5 출하량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극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도 미리 좀 약간 예상을 해보자면, 네. 1분기보다 오히려 늘어난 매출액은 4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3,6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때 또한 컨센서스 상회를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지금 일단 BMW향으로 젠5가 출하량이 늘어나고, 여기 2분기 때는 또 ESS향으로 출하가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지금 일단 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일단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좀 잘 나오는데, 네. 실적 기대감이 있는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가면은 헝가리 2공장 가동과 함께 아우디향 젠5 공급이 추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물량 증가 국면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공장의 유틸리티 비용과 물류 비용이 부담이 이제 수익성엔 다소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젠4, 젠5 비중이 상당히 50%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믹스 개선으로 충분히 상세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들 비용이 하향 안정화가 될 경우에는 수익성은 추가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장기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스탈렌티스 외에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서 하이니켈 기반의 젠5, 젠6 수주를 꾸준하게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 2025년 양산이 예상되는 이제 코발트 프리, 망가니치 양극재 기반의 증가로
볼륨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제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추세적 상승의 트리거가 무엇이냐를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향후 그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로 전기차 배터리 매출 성장세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전기차 배터리 마진 개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미국 BBB 법안 통과 여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럼 그런 거시적인 이유에서 반등을 준다면 사실 다른 배터리사들도 같이 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삼성 SDI가 제일 매력적인 거예요? 네, 저는 일단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면, 일단 밸류나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셀 메이커 3사 중에 주가 상승의 강도가 동사가 좀 가장 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46만 원 찍고 54만 원까지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빠른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강도가 세다면 어느 가격까지 얼마 기간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예, 사실 이제 저는 방향성은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속도는 얼마만큼 빨리 그쵸. 오를까요? 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목표가는 일단 1차로는 한 64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예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손절가는 한 47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경에 한 65만 원에서 쭈르륵 미끄러졌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까지 한번 노려보죠. 64만 원 설정을 해주셨어요. 삼성 SDI. 자세하게 내용 짚어주신 만큼 그만큼 이 종목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삼성 SDI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또 다른 종목이네요. 클래시스. 수익까지 싹 올려주는 슈링크 유니버스. 슈링크가 이게 탄력 개선 그거잖아요. 리프팅. 네. 네.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슈링크 유니버스 8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하다. 신제품 효과 노리는 시기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올해 1월에 출시가 되어가지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클래시스는 아마 남성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여성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어요. 리프팅 기기의 대표적인 미용 의료기기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이 슈링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재미있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슈링크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저도 이 제품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좀 탄력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네. 한 번 하면 계속해요. 두 달, 세 달 사이로. 일단 이게 지금 이제 1년에 두세 번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피부과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계속 소모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선순환인데, 이 회사의 사실 핵심 가치는 이거예요. 장비를 판매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소모품 판매가 동반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드디어 올해 8년 만에 기기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장비고요. 올 1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상당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벌써 1월 한 달간 판매량이 20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존 제품이 연간으로 한 500대, 600대 수준? 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 보급 속도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 국내에 이제 그 기존 슈링크 기기가 깔려 있던 게 한 3,500대 정도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슈링크의 세대 교체, 기기 세대 교체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신제품 유니버스 얼마나 팔릴 것인가, 한 뭐 900대에서 1000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기능 면에서? 네,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피부과에 또 방문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시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피부과에서는 사실 시간이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실적의 가장 큰 상승 요인인 소모품의 개수가 기존 기기에 비해서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로 추가된 이제 부스터샷 카트리지를 통해서 이제 굴곡진 신체 부위도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기존 장비의 교체 수요뿐 아니라 경쟁사의 이제 리프팅, 뭐 보통 저희가 울세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제품에 대한 대체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특수 부위에 적용을 하지 못했던 그 취약점이 있었어요. 이거를 상당 부분 보완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많아지는 부분이 바로 눈가와 입가인데 이쪽도 리프팅이 적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해외에서는 일단 기존 제품의 보급을 통해서 인지도를 이제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 뭐 브라질이나 뭐 중국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는 기기 보급 확대와 리프팅 시술 증가로 인해서 소모품 매출 비중이 꾸준한 상승이 기대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소모품의 분야가 더 넓어졌다. 새 기기에 대해서는 뭐 어찌 보면 현금 창출할 수 있는 캐시 카우가 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기대되는 리오프닝. 역시나 미용 의료기기 쪽 하면 계속 리오프닝이 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이 회사의 수익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모품이거든요. 네. 그 소모품이 왜 좋냐, 기기보다 소모품 마진율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높아지는 부분을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 이제 신제품 보급에 따라서 소모품 매출 비중 상승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올해 뭐 영업이익 한 660억 예상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 정책 이제 수혜가 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얼굴의 처짐은 겨울보다는 여름으로 갈수록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더 증가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대주주가 변경되었어요. 네. 이 베인캐피탈이라는 회사로 대주주 변경이 됐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 2017년도에 휴재를 인수를 해서 그 보틀렉스의 중국 NMPA의 승인을 이끌어낸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번 이 취재주주 변경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역시 이 종목도 올해 들어서 리오프닝 기대 않고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네, 가격 전략은 우선 저는 이제 목표가는 2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26,000원. 손절가는 19,5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잔금해제 출연진 분들이 미용에 관심이 많으셔요. 박근영 부장님도 그렇게 슈링크 경험을 매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또 유영아 과장님의 디테일한 분석까지 들어가니까 저희 클래시스 꾸준히 체크할 거고요. 삼성 SDI 많은 분들이 마음 졸였던 종목이니만큼 앞으로의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통해 다시 보기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유영아 과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